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했죠? 우리 이거 의료비는 뭐라고요? 세액공제라고요. 세액공제. 3% 넘어야 되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가면 이 한도를 못 넘겨가지고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선생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 번의 또 성장의 시간 타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월 또 캠토몰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학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워크북이나 활동지 할인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활동지 중에서는 너의 후드티 모야, 잡하우스 모야, 마스터 오브 고객점제 요거 할인 있고, 그리고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취업지나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루틴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10%, 활동지는 10%, 요거 워크북은 최대 50%까지 할인되니까요. 교구몰 한번 방문해 보셔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구나, 신학기에 내가 필요한 교구들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티메이트 분을 만나봐야겠죠. 우리 안재원 세무사님을 박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가볍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여러분들 연말정산 마법사로 등장하게 된 안재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고민 해결 해보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강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세무사를 안 했다면 성우를 하지 않았을까?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연말정산이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확실하게 구조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 지루하시지만 만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공제 한번 이제 여기는 두 개는 묶어서 실전 팁으로 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원시원하게 갈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Q&A까지 정말 있으니까 오늘 질문하실 것들 미리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도 이 성장의 하나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부터 우리 안재환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회사에다가, 행정실에다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행위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진정한 세액을 구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든지 또는 종교에 내신 기부금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 모아서 제출을 하시죠? 그 제출한 거를 토대로 진정한 세액을 구한다 했어요. 12개월치에 대해서. 그것과 뭐를 비교해요? 매달 학교 행정실에서 공제를 한 거 12개월치, 그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서 진정한 세액과, 자, 여기다 한번 쓸게요. 진정한 세액, 이것과 뭐를 비교해요? 12개월치에 임의 공제분, 여러분들 급여대장 받으시면 거기 사대보험도 뜯겨져 있고 세금도 뜯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정사무원분께서 임의로다가 공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근데 이게 5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5를 더 납부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행정사무원분께서 평상시에 많이 세액을 뗐어요. 자, 그래서 이게 15예요. 이분은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13월에 어떤 뭐 월급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세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행정사무원분이 임의로다가 얼마 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납부도 낼 수 있고 환급도 낼 수 있다. 아니 저는 제 친구는 5천만 원 받고 저도 5천만 원 받는데 제 친구는 환급을 받고 저는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친구, 환급 받는 친구는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거나 공제되거나 이런 항목들이 많았던 것이죠, 나보다. 그래서 단순하게 총 급여는 같지만 그 친구는 환급이 나온 거고 나는 납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개념의 끝입니다. 자, 한국에서 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불한 이 소득세가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한 건 부족하고 조정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조정.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나의 각종 사실대로의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 종교, 기부금.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거랑 또 여러분들 가장 관심 많은 거, 의료비. 자,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진정한 세액이 이 시점 언제요? 지금? 이 2월. 작년 건 2월 때 이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과 회사에서 임의대로 떼간 세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떼인 게 더 적으면 납부를 하는 거고 내가 떼인 게 더 많으면 환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개념 비교해 주세요. 이게 있었어요. 자, 뭐냐?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 내용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핫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득공제라고 했죠. 의료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액공제라고 했어요. 자,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를 이제 갖는 시간을 가질 건데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에요. 뭐가 효과가 더 드라마틱할까요? 세액공제가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세금이란 거는요,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서 소득공제 한 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세액공제를 빼요. 자,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소득공제는 어디 있어요? 세율 앞에 있죠? 세액공제는 세율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인데요. 똑같은 100만 원이죠?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 있으면 얘가 세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할게요. 얘는 이게 100이면 10밖에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액공제가 100이잖아요. 얘는 직방으로 빠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세액공제를 얼마 받아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저는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이렇게나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안 줄어드는 걸까요? 바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게 직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액공제만큼. 자, 이게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공제 효과가 더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제끼고 이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자, 이게 실전 팁입니다. 실전 팁.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쓸 때 무조건 증빙을 현금 영수증을 하거나 또 카드를 써요. 왜 그러냐면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 그 현금 영수증하고 이러면 중복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공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돼요. 근데 뭐가 되냐?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 취약전 아동. 자, 쉬운 말로 해서 초딩 전이죠. 초딩 전. 이거는 각종 교육비는 중복이 가능하다. 태권도 많이 가죠? 태권도 학원 가는 거 무조건 카드나 현금 영수증 챙기셔야 된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 나와요. 이거 태권도 도장 가는 거 직접 받아야 돼요. 납입서 이런 거라든지. 또 많은 질문이에요. 신용카드 어느 정도 넘어야지만 혜택을 준다라고 했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자, 아무나 안 해주고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해줍니다. 총 급여 25%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전 팁이 나온 거예요. 여기. 총급의 25%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가니까 우리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과 달리 각종 카드사마다 혜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그 넘는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는 25%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밖에 안 되는데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혜택 받으시고 넘는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 챙기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많으신 거죠. 이것도 넘어야 그냥 의료비 안 돼요. 넘어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저 같으면요, 합칩니다. 부부면 아무리 맞벌이 부부더라도 합쳐요. 근데 이게 합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왜? 소득 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몰아주면 좋습니다. 이게 실전 팁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좋을 거냐?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했죠? 우리 이거 의료비는 뭐라고요? 세액공제라고요. 세액공제. 그리고 3% 넘어야 되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가면 이 한도를 못 넘겨가지고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조금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그리고 우리 이거 진료 목적이라는 렌즈, 안경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교정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자작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진단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경에는 렌즈 5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취약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비 이것도 납입증명서 발급 필요하다. 신용카드에 설명드렸죠. 학원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독특하죠? 상환. 우리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전부 다 소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환은 어떤 소비가 아니라 돈을 갚는 것인데도 교육비 해준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본인 명의 아들, 딸 거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대학원 질문도 받았어요.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된다. 기억하세요. 본인 것만. 자, 이제 월세 세액공제. 여러분들은 월세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집을 사시든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될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건이 있죠.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아마 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되니까. 근데 이거 올해는 이거예요. 올해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그리고 25평 이하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 사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무주택 세대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한데 세대 분리를 안 해놓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세대 분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필요서를 여러분들 도움되게 제가 별도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택 구매했을 때 요즘 이거에 관심 많으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집 소유주와 그리고 이 채무 소유주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남편이 집을 사고 아내가 돈을 빌렸다.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동일해야 되냐? 지금 집을 산 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채무를 끼고 샀잖아요. 그 부담이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부담 없는 사람한테 굳이 해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기준시가.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우리 집에 부동산 네이버 보니까 우리 집 8억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기준시가는요 거의 한 시세의 70-80%니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준시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똑같은 기준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 했는데 저는 1주택 있는데요, 오피스텔도 있어요. 저 안 되죠? 돼요.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2주택자라서 비과세는 안 되지만 이거는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미포함했냐? 얘를 주택으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야? 주택 마찬가지로 안 보니까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샀을 때는. 자, 전세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25평 이하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는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 전세는 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주택 구매할 때는 이거 두 개 안 되죠. 여기 전세에선 된다. 월세도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첨부 서류들 꼭 첨부 파일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 자녀 세액공제 있죠?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 자녀가 존재하기만 해도 해주는 세액공제예요, 이게. 선생님, 근데 7에서 20세인데요. 왜 0에서 7세는 혜택을 안 주는 건가요? 안 주는 이유는 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중 혜택은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7에서 20세. 근데 이거 이제 내년에 25년 결산하실 때는 8세로 바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자녀를 낳았을 때, 낳은 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연말정산한 시점은 2023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2023년에 출산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낳은 게 셋째예요. 그럼 70만 원. 이번에 낳은 게 둘째다. 50만 원. 처음 낳은 거. 30만 원. 그리고 꼭 아동수당 꼭 챙기시고요. 자, 이거 꼭 제출하셔야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적공제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녀세액공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적공제도 150만 원 추가로 있으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게 인적공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행정사무원분께서 계산을 해주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랑 나이 요건만 만족하면 한 명당 150만 원 해주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이랑 나이 요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장애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장애
장애뿐만 아니라 연세가 만 70세 넘으셨다 추가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주민등록증본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는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연금이 조금 인기가 자체가 좀 떨어져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세요. 옛날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내려가서 그래서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50세 미만은 700만 원까지고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인데 이 700, 900을 하려고 하면 IRP 계좌를 별도로 가입해야 돼요. IRP 계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상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Q&A 시간 때나 아니면 별도로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 멘토. 저도 정말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작년에 잘 했나? 올해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세액공제분을 내가 어떻게 챙길 거냐. 맞습니다. 그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부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역시 수준이 높으시죠? 예,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주기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20세가 넘었어요. 그럼 기본공제 안 되는데 의료비 공제는 될 수 있다. 와이프나 또 남편의 소득이 높아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에 유연수님이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로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 병원비는 제가 결제해도 세액공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자료가 안 뜬다라고 하면 그거를 별도로 병원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셔서 행정사무실에 제출을 하세요. 질문이 윤현수님께서 자, 무주택세주만 월세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강의 내용을 보니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세대주만 받는 게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부분이 반드시 세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세대 기준으로. 한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 뭐 등본상에 나는 내가 이 주택이 없고 와이프가 주택이 2주택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이 없으니까 뭔가 공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세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그룹으로 와이프가 1주택이고 저도 무주택이면 1주택은 되는 거 아니에요? 1주택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주택은 되지만 2주택은 안 된다.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세대 분리를 이렇게 좀 안 하시고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월세 그 공제를 보게 되면 제가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해서 나는 정말 무주택자고 저도 월세 내고 있는데요. 이게 성립이 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요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네요. 아까 이제 M님께서 그걸 주셨네요. 1주택자는 월세가 현금 영수증만 처리가 되나요? 예리한 역시 M님. 현금 영수증만 처리. 현금 영수증 이런 때는 1주택자라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그건 맞아요. 월세 세액공제 못 받지만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소득공제가 있었다. 그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면 월세 비싸잖아요. 그러면 총급의 25%를 넘길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이게 좀 놀랐습니다 지금. 월세 이야기도 있고 그럼 전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는 뭐 사실 이게 그냥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은행 서류기 때문에 간소하면 사실 다 나옵니다. 그거는 전세는 간소하면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못 챙겼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전세는 그렇게 되고 월세는 현금 영수증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끌어올려 할 때 실손보험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에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되나요? 실손 처리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리한 질문 하셨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중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 받았으면 이미 혜택 받았잖아요.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안 된 부분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겠죠. 네. 실손 처리하면은 공제가 안 된다. 아까 이중 혜택 안 되는 게 지금 몇 가지 있었죠. 아까 그 아동보육수당 받으면 자녀 세액공제 안 되는 거 그것도 있었고, 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실손 받으면 안 된다 세액공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중복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좀 이제 저도 결혼 앞둔 입장에서 좀 이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내년에 결혼하신대요. 이제 자녀도 나오시고 막 하셔야 되는데. 이중 혜택 좀 주세요. 요즘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몇 번이나 나왔어요, 세대 분리가. 네. 세대가 분리되어 있냐, 같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정말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싱글세 이야기 해주셨네요. 싱글세란 미혼으로 살 때 공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을 우스개로 칭하는 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자, 미혼이다 보니 너무 세제 혜택을 못 받고 많이 뜯기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제 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IRP로 그런 세액공제도 있는데, 근데 IRP 요즘에 좀 연금 계좌 이런 게 좀 인기가 너무 시들해졌습니다. 어떤 그 투자나 이런 쪽을 차라리 미리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지, 현금이 나중에 요 100만 원이 10년 후에 100만 원이 아니다. 그렇죠. 싱글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받을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진 않고 한부모나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의료비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거를 뻔한 이야기지만 좀 더 철저하게 챙기시는 게 어떨까. 혼자 사시니까 또 월세에 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월세 사신다고 하면 세액공제 반드시 챙기시고요. 네, 우리 이제 연말정산 거의 끝 마무리하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시죠. 선생님들 이게 확실히 선생님들이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나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관심이 많은 적이 있나 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오늘 좀 많이 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뵐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재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